적당히 생략하고 적당히 힘을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림의 표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많이 그리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색감, 톤의 흐름을 크게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보다는 약간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연습해 보시기에 좋을 만한 소재예요. 일단 형태부터 조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형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스케치하신 뒤에 색감의 표현이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금속의 반사체 성질이 강한 질감의 표현이죠. 일단 어둠의 색감을 먼저 잡아주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을 먼저 전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의 색감부터 가볍게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색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속체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그리실 때에는 색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형태를 체크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밝음과 어둠으로 먼저 정확하게 색감을 구분시켜 나가셔야 돼요. 빛 느낌을 통해서 금속이 가진 질감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밝음의 표현이 정확하게 남겨지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둠 안쪽에서도 색감의 톤 차이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의 톤 차이를 주면서 어둠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형태의 구분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무 동일하게 색감을 한 톤으로만 밀어버리면 나중에 형태의 표현들을 다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처음에 정확히 표현한 걸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복잡한 물체의 형태는 처음에 정확한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그에 맞춰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하실 때 구조적인 특징을 살짝 구분시켜 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위쪽 지붕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줬고요. 중간 부분에서 보여지는 색감의 진하기를 강조시키면서 형태를 하나씩 구체화 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동차와 같은 형태는 초보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소재는 아닙니다. 일단 형태 자체의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소재 중에 하나이고요. 투시나 구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스케치를 잡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풍경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가 또 자동차죠. 거리에서 자동차가 없는 거리의 풍경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너무 대중적이고 친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풍경 소묘를 그려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 시도하고 연습해 보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광택의 표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차량의 표면에 생기는 밝음과 어둠의 색감의 톤 대비를 정확히 찾아주고 있어요. 매끄러운 금속의 질감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 요소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정확히 관찰을 통해서 색감의 톤 대비를 먼저 정확히 만들어 주세요. 넓은 면적의 색감 표현에서는 맺히는 선의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선의 양끝을 가볍게 들어주면서 일정하고 촘촘한 색감의 표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앞쪽의 라이트 부분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동차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확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형태를 체크하고요.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표현해 주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림자와 타이어의 어두운 색감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색감을 먼저 한번 잡아주시고 나중에 색감의 톤 차이를 더 강하게 표현해 주시면서 구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우측의 범퍼 부분은 가장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이자 어둠이 가장 강하게 잡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넓은 면적의 색감 표현을 정확히 강조를 해주시면서 기본 어둠의 흐름을 통해서 형태의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앞쪽에 포인트를 먼저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아래쪽에 생기는 그림자의 영역도 확실히 강조를 시켜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포인트적인 느낌을 정확히 전달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쪽 부분에 전체적인 그림자의 색감도 넓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일단 가장 처음에는 어둠 안에서 기본적인 어둠과 조금 더 강한 어둠 이렇게 투톤 정도로 구분을 시켜주셔도 충분한 형태와 입체감의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측의 가장 넓은 면적의 표현이죠. 넓은 면적에서는 앞쪽에 비해서는 색감의 톤 대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이는 정도의 색감의 표현으로 일단 기본적인 면적의 색감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포인트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전체적인 색감은 크게 한 번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빛을 조금 받는 밝음의 포인트를 살짝 남겨두고요. 전체적인 색감을 크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이제 조금 넓게 색감의 표현을 한 번에 채워도 될 것 같아요. 넓은 면적에서는 선에 얼룩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색감을 표현해 주시되 맺히는 선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힘으로 촘촘하게 색감을 크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뒤쪽 바퀴 부분에 기본 색감만 잡으면 전체적인 기본 어둠의 흐름을 한번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닥의 그림자 표현까지 기본 색감의 표현을 마무리를 시켜볼게요. 자, 넓은 면적의 그림자 전체적인 색감을 한번 채워줬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사비 연필로 교체를 해서 더 강한 앞쪽의 어둠 포인트부터 강조를 시켜 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앞쪽 포인트의 어둠들을 한 번 더 강하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물체의 입체감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연필 소묘의 표현은 항상 밝음을 지우개로 지워서 찾아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강한 어둠을 강조를 시켜서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게끔 색감의 톤 대비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연필 소묘를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앞쪽에 좁고 어두운 어둠의 포인트들을 강조해주고 풀어주면서 금속이 가진 특유의 매끄러운 느낌과 광택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표면에 굉장히 강한 어둠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더 강한 어둠의 패턴을 강조시켜주면서 타이어가 가진 질감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시켜 보는 거예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림자의 색감으로 보다 강하고 또렷하게 표현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가장 앞쪽에 범퍼 그리고 라이트 부분에 작은 어둠의 표현들을 강조시키면서 형태적인 특징을 보다 또렷하게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중간 톤의 색감들도 이제 과감하게 채워나가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에서의 미세한 색감의 톤 차이를 활용해 주시면서 작고 세밀한 형태적인 질감의 느낌들을 하나씩 구체화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강한 어둠이 시작되는 경계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 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이 풀어지게 색감의 그라데이션 표현을 통해서 금속이 가진 넓은 면적의 광택의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 뒤쪽 라이트 부분은 앞쪽에서 강조되었던 색감보다는 조금 약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상대적인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쪽까지 너무 강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앞쪽의 표현보다는 조금이라도 약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입체감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앞쪽에 강한 어둠의 포인트들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을 강조시키고 뒤쪽을 손을 대지 않은 것만으로도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는 공간의 깊이감이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뒤쪽도 어느 정도 색감의 밀도를 조금 더 강조시키면서 전체적인 표현의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에 비치는 색감의 표현들 빠짐없이 정확히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의 색감들도 강조를 시켜 주시면서 전반적인 표현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 나가 보도록 할게요. 차량 내부는 유리창 안쪽으로 비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리창 표면의 색감도 살짝 잡아주면서 안쪽에서는 색감의 톤 대비가 너무 강하게 표현되는 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렷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흐릿하게 톤 대비를 조금은 약하게 표현해 주시면 멀리 있으면서 유리창 안쪽에 가려져 있는 이미지의 느낌이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넓은 옆쪽 문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색감의 그라데이션 표현으로 약한 볼륨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둥글게 돌아가는 듯한 덩어리 표현을 위해서 위쪽을 밝게 아래쪽을 상대적으로 살짝 어둡게 잡아주면서 볼륨의 느낌을 가볍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뒤쪽은 앞쪽보다 무조건 약하게 색감의 톤 대비도 조금 더 약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는 공간의 깊이감을 입체감 있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그리려는 욕심 때문에 앞쪽처럼 똑같은 표현의 정도로 묘사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입체감의 느낌을 조금은 덜 전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생략하고 적당히 힘을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림의 표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많이 그리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색감, 톤의 흐름을 크게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앞쪽 가장 넓은 부분에 중간 톤 색감을 크게 채워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의 표현도 아래쪽을 강조를 시키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크게 곡면으로 떨어지는 덩어리의 표현을 연출하는 거예요. 중급자를 위한 소묘의 표현을 한번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복잡한 구조물의 형태도 정확히 표현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표현의 스킬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